함수. 함수란, 함수는 프로그래밍에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코드 블록을 의미합니다. 함수는 입력을 받아 처리하고 결과를 반환할 수 있으며 코드의 재사용성과 구조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함수를 사용하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코드를 하나로 묶어 필요할 때마다 호출할 수 있어 코드의 효율성과 가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함수의 목적. 함수는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코드 블록입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드의 재사용성 증가, 프로그램의 구조화, 복잡한 문제를 작은 단위로 분해. 예를 들면 많이 사용하는 주민번호 체크 함수, 아이디 길이 및 문자들 체크 함수, 비밀번호 체크 함수, 주소 체크 함수 등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을 필요한 만큼 선언해서 작은 단위로 분해, 구조화해서 재사용합니다. 함수의 기본 구조는 df, 함수 정의를 시작함을 나타냅니다. 함수 이름, 함수를 호출할 때 사용할 이름입니다. 매개 변수, 함수에 전달되는 값들입니다. return, 함수의 결과값을 반환합니다. 인수, 함수를 호출하려면 함수 이름과 함께 괄호 안에 필요한 인수값을 전달합니다. 함수의 종류. 매개 변수와 반환값이 있는 함수, 매개 변수만 있는 함수, 반환값만 있는 함수, 매개 변수와 반환값이 없는 함수. 함수의 장점. 모듈화 큰 프로그램을 작은 단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디버깅 용이성 오류를 찾고 수정하기 쉽습니다. 코드 중복 감소 반복되는 코드를 함수로 만들어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함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가독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파이썬 프로그래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콜랩에서 함수에 관한 여러 가지 예제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에서 새 노트북을 눌러 시작합니다. 파일 이름을 씹함수로 수정 저장합니다. 기본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수 이름은 함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간단히 인사하는 함수입니다. 함수를 선언하고 호출문은 따로 만듭니다. 매개 변수가 없는 함수입니다.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매개 변수가 있는 함수입니다. 매개 변수 이름을 name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출력문 형식을 이름이 나오도록 수정하겠습니다.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에 전달하는 값이나 변수를 인수라고 합니다. 매개 변수가 있는 함수는 함수를 호출할 때 인수값을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매개 변수와 반환값, return값이 있는 함수입니다. 함수의 매개 변수는 여러 개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A와 B를 더하는 덧셈 함수를 만들어 봅니다. 함수 호출문을 만듭니다.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출력문 형식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새 셀을 만듭니다. 이번에는 return 값이 있는 함수입니다. 바로 전 함수에서 프린트 문 대신에 return으로 바꾸어 줍니다. return 값이 있는 함수에서는 결과 값을 반환해 줍니다. 여기에서는 A와 B를 더한 값을 return 받습니다. return 받은 값을 출력해 봅니다. 출력 형식을 조금 바꾸어 보겠습니다.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새 셀을 추가합니다.
다음은 다양한 매개 변수를 사용한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수값을 받지 못했을 경우 매개 변수의 기본값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함수는 매개 변수의 기본값 게스트라고 선언합니다. 함수는 그대로 선언합니다. 함수 호출문에 인수값이 없는 호출문과 인수값이 있는 호출문을 만들어 결과를 비교합니다. 인수값이 없으면 기본값 게스트가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2개 이상의 매개 변수가 있는 함수입니다. 2개 이상의 매개 변수 또는 여러 형태의 변수를 사용 시 순서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름과 나이, 2개의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함수 호출 시 매개 변수의 위치가 바뀌어도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매개 변수가 가변인자인 경우의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변인자는 매개 변수 개수를 정하지 않고 무한대로 값을 입력받을 수 있습니다. 가변인자는 함수 정의 시 매개 변수 앞에 스케리터를 붙여 사용합니다. 선 덧셈 함수로 계산된 값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값을 여러 개 입력해서 더해 보겠습니다.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몇 개를 입력하든 입력한 매개 변수 전부에 더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변인자들을 튜플로 묶어 처리합니다. 다음은 키워드 기반 가변인자에 대한 예제입니다. 키워드 기반 가변인자는 매개 변수에 에스케리터를 2개 붙여 사용합니다. 여러 개의 매개 변수를 키워드인자의 딕셔너리 형태로 사용합니다. 키와 값들을 입력해서 나타내 보겠습니다.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함수의 반환값이 있는 함수입니다. 짝수이면 true를 홀수이면 false를 반환하는 예제입니다. 매개 변수를 2로 나누어 나머지가 0이면 짝수, 그렇지 않으면 홀수로 나누는 함수입니다. 호출문으로 매개 변수로 짝수를 입력해 봅니다. 매개 변수를 홀수로 입력해 봅니다. 결과 값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반환값이 없는 함수입니다. 리턴을 사용하지 않고 호출문을 작성합니다. 함수를 호출해서 실행만 할 뿐 결과 값은 없습니다. 다음은 람다 함수입니다. 람다 함수는 한 줄로 간단한 함수를 정의할 때 사용됩니다. 주로 작은 기능을 가진 함수를 즉석에서 정의할 때 유용합니다.
두 줄의 일반 함수를 한 줄의 람다 함수로 정의해 보겠습니다. 람다 함수 형식은 함수명 L과 MBD어 매개변수 1, 매개변수 2, 뒤에 표현식을 둡니다.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변수의 범위입니다. 전역 변수는 함수나 클래스 외부에서 정의되며 프로그램에 어디에서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역 변수는 함수 또는 블록 내부에서 정의되고 사용되는 변수로 해당 함수나 블록 내에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역 변수는 함수가 호출될 때 생성되고 함수가 종료되면 소멸됩니다. 지역 변수를 포함한 덧셈을 만드는 함수입니다. 함수를 실행해 봅니다. 변수 x값과 y값을 출력해 봅니다. 전역 변수 x는 10이 출력되지만 지역 변수 y값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즉, 지역 변수의 접근은 함수나 블록 내에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함수에 관한 여러 가지 예제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